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사극 독해비법 10포인트 김미다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6번째 시간인데요. 바로 독해 2부분의 접속사를 다시 또 공부하는 날입니다. 지난 시간에 접속사 공부를 우리가 좀 길게 좀 했잖아요. 하지만 우리 다 살이 되고 피가 되는 것들이니 아마 공부를 하시면서 중국어 실력이 쑥쑥 늘었을 거라고 제가 믿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서 또 다른 세 종류의 접사를 또 준비했거든요. 오늘은 어떤 또 재미있는 접사가 있는지 그런 기대하는 마음으로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선 첫 번째인데요. 가설관계 접속사입니다. 가설관계는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요. 잘 한번 들어보세요. 만약에 비 오면 내일 가도록 하자. 여러분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느낌입니까? 안 바뀌는 느낌입니까? 다시 한번. 야, 만약에 비 오면 내일 가도록 하자. 어때요? 변화죠. 만약에 비가 오면 내일 가고 안 오면 오늘 가는 걸로 이렇게 하자라고 이렇게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는 이런 관계의 접사가 있고요. 반면에 설령설사 비가 올지라도 가야 돼. 이렇게 가설에 따라 결과가 변하지 않는 관계의 접속사 호응도 있습니다. 자, 우선 첫 번째는 가설에 따라 결과가 변화하는 그러한 접사인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아시는 그런 접사일 것 같아요. 바로 如果 계열이죠. 如果 한번 보도록 하죠. 如果 如果는 만약에 라는 그런 뜻이죠. 얘는요. 같은 쉼표 안쪽에 더 화를 함께 써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如果什么什么的话 하면 만약에 뭐뭐라면이고요. 如만 써도 괜찮고 그리고 더 화만 써도 괜찮고 모두 같이 써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모두 같게 만약 뭐뭐라면이라는 가설이 되겠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 만약에 이거라면 그럼 바로 뭐뭐 하도록 하자 이렇게 변하는 결과하고 만나는데 그럴 때에는 뒤에 나머나 쭈 하고 이렇게 활용이 됩니다. 자, 그럼 한번 해석을 해볼까요? 如果没有时间的话那么就别来了吧. 자, 무슨 의미니까 만약에 没有时间 시간이 없다라면 그럼 바로 오지 마라고 이렇게 변화하는 그 가설에 따라 변하는 관계일 때 如果 그다음 뒤에 那么就를 쓰는데 이 밖에도 如果외에도 要是라든지 혹은 假使라고 있습니다. 假使 얘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만약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고요. 역시 똑같이 더화와 함께 써도 괜찮고 안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첫 번째는 가설 관계 접사에서 가설에 따라 그 결과가 변화하는 그런 관계에 대해서 같이 배웠어요. 자, 그럼 두 번째 같이 보시죠. 자, 두 번째는 가설관계 접사인데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 가설에 따라 결과가 안 바뀌는 경우도 있거든요. 아까 예를 기억나시나요? 만약 설령 비가 올지라도 그래도 당연히 가야 돼 라고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그때 쓰이는 접사가 바로 이 지시입니다. 지시. 한번 읽어볼게요. 지시. 다시 한번. 지시. 얘는 설령설사라는 그런 뜻인데요. 제가 지난 시간에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 늘 함께 만나는 그런 부사들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기억나십니까? 얘 또 나왔다고? 얘 또 기억나시죠? 바로 여기 나옵니다. 얘가 나와있죠? 또를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얘가 의미가 어떻게 되냐면 여전히 변함없이 라고 변치 않는 결과가 됩니다. 자, 한번 해석해 볼게요. 即使没有时间 설령 시간이 없을지라도 너는 여전히 要来 마땅히 와야 된다. 이렇게 가설에 따라 결과가 바뀌지 않을 때에는 即使也 혹은 即使都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자, 마지막 가설 관계 마지막인데요. 바로 要不然입니다. 얘는 의미는 그렇지 않으면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앞에 두 개 쓴 要不 뒤에 두 개 쓴 不然 모두 다 쓴 要不然 다 의미가 같아요. 그래서 모두 다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전환이 되고요. 옆에 있는 애는 否则라고 있습니다. 역시 얘도 그렇지 않으면 이라는 전환을 나타내는 그런 접사인데요. 얘는 일반적으로 앞쪽에 뭐뭐 해야만 한다. 혹은 뭐뭐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뭐뭐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야, 뭐뭐 하면 안 돼. 그렇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꼭 해야 되거나 해서는 안 된 일 다음에 전환 관계에 있는 내용들을 뒤에 이끌게 됩니다. 자, 그럼 예문 볼까요? 你要提前准备好. 이提前은 시간을 앞당기다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해석할 때 미리라고 하시면 돼요. 너는 마땅히 시간을 앞당겨서 미리 准备好, 잘 준비를 해둬야 된다라고 해야 될 일이 나왔습니다. 자, 그다음 그렇지 않으면 会失败的, 뭐 할 것이다? 실패하게 될 거라고 라고 전환관계 표현이 뒤에 이끌어지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가설관계 접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봤고요. 같이 두 번째 종류 접사에 대해서 같이 볼게요. 자, 두 번째는 선택관계 접사입니다. 즉, 둘 중에 하나라는 건데요. 우선 어떤 말들이 그런 선택관계를 나타내는지 접속사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不是 그리고 而是입니다. 不是 A, 而是B 이고요. 그 다음 밑에 있는 不是 A, 就是 B인데요. 자, 생각으로는, 우리 마음으로는 왠지 생김새 때문에
밑에 있는 애가 A가 아니라 이쪽이 아니라 바로 B다 이렇게 생겼죠. 근데 우리의 예측을 뒤엎고 얘는 그런 뜻이 아니라 A 아니면 B다 라는 둘 중에 하나다 라는 그런 의미예요. 아니 그렇다면 A가 아니고 B다, 앞쪽이 아니고 뒤쪽이다 할 때는요. 그럴 때는 바로 不是A, 而是 B를 씁니다. 자, 요새같이 좀 취업하기도 많이 힘들고 결혼하기도 좀 많이 힘든 세상이 왔어요. 너무 슬픈 세상이죠. 근데 제가 원서를 내는 곳들마다 다 저한테 오라 그래요. 그리고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들마다 저도 당신을 원해요 라고 모두들 다 저를 이렇게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 저의 마음이 얼마나 신나고 즐겁겠어요. 그렇죠? 지금 보니까 앞쪽이 아니고 뒤쪽을 선택한다니까 이 애는 정말 너무 기쁘지 않을까요? 자기가 계속 선택을 당하고 있으니까. 우리 조상님들은 대대로 기분이 좋을 때마다 어떤 추임새를 외치셨죠,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시나요? 기분이 좋을 때마다 얼쑤라고 외치셨죠? 자, 그런 느낌을 가지시고 이걸 외우신다면 훨씬 더 여러분이 잘 외울 것 같아요. A가 아니고 오히려 B다. 어떻게 한다고요? 不是 A, 而是 B. 다시 한번 저랑 같이 해보세요. 시작! 不是 A, 而是 B. 이렇게 해서 뒤쪽을 선택한다 할 때는 不是 A, 而是 B를 쓰시고 이 둘 중에 하나다 할 때는 생각 외로, 의외로 얘가 둘 중에 하나네. 不是 A, 就是 B를 쓰시면 되겠습니다. 예문으로 보도록 할게요. 不是今天去,而是明天去. 무슨 말이죠? 오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내일 가는 거예요. 라고 이렇게 뒤쪽을 선택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不是 A, 就是 B는요. A 아니면 B다. 그래서 오늘 가는 거 아니면 바로 내일 가는 거요. 라고 둘 중에 하나야. 라고 할 때는 不是 A, 就是 B를 쓰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 선택관계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접속사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접속사는 역적관계 접속사입니다. 이거 역시나 여러분들이 이미 평소에 잘 아시는, 많이 접촉했던 그런 접속사일 것 같은데요. 메뉴에 있는 바로 虽然이 그렇죠. 虽然은 비록이란 뜻이죠. 비록 뭐뭐이지만 하지만이라고 할 때 虽然을 짝꿍으로는 但是 그리고 可是가 있고 얘네들은 是를 빼고 但이나 可를 써도 괜찮습니다. 자, 근데 이 밖에도 또 어떤 말들이 역적관계를 나타내는지 한번 해볼까요? 자, 虽然 밑에 보시면 진관이 나옵니다. 진관. 얘도 虽然과 마찬가지로 비록이라는 그런 뜻으로 쓰입니다. 근데 진관 같은 경우는 尽管说, 尽管吃 해서 부사로서는 마음껏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역적 접속사의 관계로서 지금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역접의 접속사. 그 다음 뒤쪽에 보시면 但是나 可是 외에도 라널도 있고요. 북구어도 있는데요. 라널 같은 경우는 글로 쓰는 서면어로 좀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북구어 같은 경우는 강도로 좀 따졌을 때 위에 있는 애들은 그러나 하지만 이렇게 강하게 역접한다면 근데 단지 이렇게 좀 부드럽게 역접할 때는 그때는 북구어를 쓰시면 돼요. 자, 예문을 보시죠. 虽然工作很忙 비록 일은 아주 바쁘지만 但是 하지만 그는却 오히려 去看比赛了 경기를 보러 갔습니다. 인데요. 자, 여기에서도 우리가 하나 기억하면 좋을 부사가 있네요. 바로 추입니다. 이 추에도 오히려 역으로 라는 역접을 나타내는 그런 부사죠. 그래서 혹시나 접속사가 안 나왔다면 우리가 지금 ABC 문제 때문에 지금 공부하고 있잖아요. 虽然과 함께 추해가 나왔다. 그러면 이것도 역접이므로 얘를 뒤에다가 자리 잡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주요 접속사에 대한 공부를 다 마쳤고요. 또 어떤 문제들로 실제 출제가 되는지 우리 실전 문제로 함께 실력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의가 곧 실전. 우리 같이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우리가 다양한 접속사를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선 첫 번째로는 어떤 접속사가 호응되는지 먼저 찾는 것이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죠. 한번 보시고요, 여러분. 어떤 접속사랑 짝꿍인지 찾아보세요. 바로 보이네요. B에 보시면 虽然이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보시면 可是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순서는 B에서 A로 가겠죠. 자, 그렇다면 B는 맨 앞에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절대로 맨 앞에 올 수 없겠죠. 왜냐하면 맨 앞에 타라는 그가 있는데요. 타라는 대사가 보인다면 빨리 무엇을 찾아봐라? 혹시 구체적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라고 했습니다. 근데 C를 봤더니 저 뒤에 丈夫라는 구체적 사람이 나왔어요. 丈夫는 누구죠? 바로 남편이 되겠죠. 그래서 구체적 사람이 있기 때문에 순서는 C, B, A가 됩니다. 자, 그럼 같이 한번 C를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C부터 볼게요. 我把我的计划 나는 무엇을 나의 계획을 告诉丈夫时 告诉는 알리다 라는 뜻이죠. 나는 나의 계획을 남편에게 알렸을 때 B,
그는 虽然 비록 十分吃惊 하긴 했으나 10分은 10분 동안 놀랐다 하시면 안 됩니다. 10分은 정도 부사로서 굉장히, 매우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는 비록 굉장히 놀라기는 했으나 하지만 여전히 没有 맞진 않았다. 表示反对 반대를 표시하지는 않았다. 해서 굉장히 쉽죠, 여러분. 왜 쉽게 풀었습니까? 바로 접속사의 효응인 虽然 可是를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대사는 구체적 사람 뒤에 온다라는 걸 활용했기 때문에 우리가 고민 없이 빠르게 답을 고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순서는 C, B, A가 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에서도 제가 살짝 한 3초 드릴 테니까 접속사를 한번 찾아보세요. 하나, 둘, 셋. 네, 너무 빨랐나요? 찾으셨죠? 자, 어디 접속사가 있습니까? B에 봤더니 루고가 있죠. 루고는 만약에 라는 그런 뜻으로서 1번적으로 나머나 쪼 이런 애들을 만나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 나머는 안 보이지만 C에 봤더니 뭐가 있나요? 찌오가 있습니다. 그래서 B에서 C로 가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B가 맨 앞에 올 수 있는지 없는지 이걸 따져보셔야 되잖아요. 한번 B 보도록 할까요? 如果没有问题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인데요. 여러분 이게 맨 앞에 올 수 있을까요? 맨 앞에 올 수 없겠죠. 왜냐하면 주어도 없고요. 그 다음에 왜 느닷없이 문제가 없으면 이런 질문을 합니까? 애매해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맨 앞에 대전제를 쓸 수 없으므로 해서 정답은 A, B, C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부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报告 죄송해요. 报告 보고서를 我已经 내가 이미 写完了 다 썼습니다. 보고서를 제가 벌써 다 썼어요. 해서 얘가 이제 대전제를 맨 앞에 오고요. 그 다음 B 만약에 没有问题 문제가 없다면 어디상의 문제가 없다면 당연히 보고서상이겠죠. 위에서 이 얘기했으니까 지금 빠진 거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문제 없다면 下午 오후에 바로 可以 할 수 있다. 给您发过去了 당신에게 发 하면 일반적으로 통신수단을 통해서 보내다, 발송하다 이런 뜻입니다. 이메일을 보내거나 문자 메시지 혹은 팩스를 보낼 때 发를 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발송에 그 다음 꼬치는 건너가는 것이죠. 우리는 발송에 건너가게 할 걸 안 하기 때문에 해석할 때는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시면 됩니다. 해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우선 대전제로서 A가 맨 앞에 오고 如果就 호응으로서 DC가 그 뒤에 이르겠죠. 그래서 정답은 A, B, C가 되겠어요. 자, 벌써 마지막 문제네요. 우선 마지막 문제도 잠깐 한 3초 드릴 테니까 접속사를 먼저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한번 자리를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둘, 셋 찾으셨나요? 자, 어디 접속사가 있나요? A에는 좀 안 보이고요. B에도 안 보이고 C에 봤더니 而是가 있습니다. 자, 而是는 아까 전에 不是 A 그리고 而是 B로서 A가 아니라 오히려 B다. 어쨌거나 而是는 뒤로 가야 된다. 이제 그런 의미였죠. 자, 근데 지금 不是하고 딱 떨어지진 않지만 A에 봤더니 不想뭐뭐하고 싶지 않다라는 부정의 말이 있긴 하네요. 그러면 혹시 얘네들의 순서가 있지 않을지 여러분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A에서 C로 가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B는 무조건 맨 앞에 와야겠죠. 왜냐하면 이 비통째로가 바로 무엇입니까? 시간이기 때문이에요. 통째로 시간이 단독으로 있다면 얘가 반드시 맨 앞으로 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순서 어떻게 됩니까? B, A, C가 됩니다. 자, 한번 B 보도록 하실게요. 明年大学毕业后 내년에 대학을 졸업한 후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나는인데 왜냐하면 제가 아까 전에 무조건 시간이 맨 앞에 와야 된다고 했는데 그 이유는 시간 같은 경우는 주어를 찾으시고 주어 앞뒤로 들어가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 시간이 이 안쪽에 들어갈 수 있나요? 말이 안 되겠죠. 그렇다면 단독으로 있는 시간이 주어 앞쪽에 위치가 되는 거라서 그래서 단독으로 시간이 있다면 얘가 반드시 맨 앞에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연결해서 볼게요. 내년에 대학 졸업 후 나는 不想 뭐 하고 싶지 않다. 继续 계속해서 두 공부하다 무엇을? 研究生 연구생 대학원생이죠. 연구생 대학원생 과정을 공부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럼 뭐 하고 싶다는 거죠? 而是 오히려 나는 뭐뭐 할 것이다 해서 뒤쪽을 선택한다는 것이죠. 要回到老家 늙은 집이 아닙니다. 아니고 고향이라 뜻이에요.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끈 친척이죠. 친척과 함께 做生意 장사 사업을 하다라는 굉장히 또 중요한 표현이에요. 독해 3부문에서 어쨌거나 장사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예요. 그래서 의미상 맞네요. 자, 단독으로 전체 시간만 있었던 B가 맨 앞에 그 다음에 아니다 오히려 이걸 원한다 해서 순서는 B, A, C.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접속사와 함께 그리고 그걸 활용한 문제들까지 같이 풀어보았고요. 오늘 배웠던 것들 마무리하는 그런 잠깐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내용. 자, 마지막으로 오늘 배웠던 접사들 한번 짝꿍 지어볼까요? 자, 첫 번째는 진광 같은 경우에는 수이랑과 마찬가지로 비록이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짝꿍으로는 但是,可是 이런 역접의 접속사와 짝꿍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옆에 있는 但是 하고 이렇게 연결 지으면 되겠어요. 그다음 두 번째는 其实는 설령, 설사인데요. 설령 비가와도 가야 돼. 설령 반대해도 포기할 수 없어. 이렇게 가설에 따라 결과가 안 바뀔 때 쓰였죠. 변치 않은 결과에는 얘가 또 나왔다고 얘 또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바로 밑에 있는 요 얘하고 만날 테고요. 마지막에 있는 要是는 如果 마찬가지로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누구랑 만납니까? 나머나 就 하고 만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就 하고 연결 지으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우리가 4급 독해 이 부분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될 접속사에 대해서 모두 정리해봤어요. 사실 적지 않은 양이거든요. 하지만 이걸 암기하셔야지 저번 시간 말씀드렸듯이 독해 이 부분을 빠르고 정확하게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나에게 큰 도움이 되는 것들이다 생각하시면서 열심히 또 복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강의 듣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再见!